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희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경희궁의 처음 진입로가 바로 흥화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을 흥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경희궁은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경희궁의 흥화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부터 한 200m 정도에 세워졌던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희궁의 문은 원래 동쪽이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 세울 수가 없어서, 복원할 수가 없어서 바로 여기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경희궁 터인데요. 그동안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거를 복원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는데,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걸로는 여기가 서울고등학교 자리였죠. 그랬다가 1980년에 서초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궁터를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예, 흥화문이 이렇게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원래 자리는 동쪽이었고요. 거리가 여기서부터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랬죠. 원래 경희궁은 1617년부터 162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4년간 걸리는 동안에 수많은 건물들이 궁궐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선 것이 몇 칸이냐면은 이 경희궁이 바로 1500여 개, 바로 건물이, 그래서 1500여 칸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컸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조선시대 천도하면서 만들어졌을 때 390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컸죠. 경희궁을 왜 지었느냐, 바로 임진왜란 때,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소됩니다. 불태워진 거죠. 왜군들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그래서 저기 창덕궁하고 그 다음 여기 경희궁, 이렇게 이제 지어진 거죠. 경복궁은 불탄 이후로 저기 고종 때, 그러니까 대원군 이항에 의해서 경복궁이 다시 대규모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창덕궁과 경희궁, 이렇습니다. 여기는 흥화문을 거쳐서 원래 동쪽에 있던 흥화문을 거쳐서 쭉 서쪽으로 오다가 다시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숭정문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일, 정사를 숭상하는, 높이는 문이죠. 그래서 요 뒤에 지금 있는 숭정전이라고 있죠. 여기 숭정문 쪽에서 바로 즉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조에. 그리고 여기는 영조에 여러 가지 여기서 경희궁에서 일을 보고 그랬었죠. 지금 보시면은 숭정전 쪽으로 이렇게 보면 품계석이 있죠. 바로 이 품계석,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품을 정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전회의 같은 경우가 바로 숭정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이 실내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랬던 곳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그 숭정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복원되어 있는 건물들인데요. 사실은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다음에는 또 수많은 궁궐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해가지고 이 건물들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여기도 현재 공사 중이고 그러네요. 여기 숭정전 바로 뒤에 바로 자정전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정전 같은 경우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자라고 하는 것을 흔히 사람들이 재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사로 도와준다, 정치를 돕는 그런 그 집, 그게 바로 자정전이죠. 그래서 이 돕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정치, 정사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집무실 역할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숭정전보다 작으면서 여기서 실무적인 결정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뭐 숙종이 이제 죽었을 때는 바로 여기에 빈소를 차리고 뭐 이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 자정전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이 가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중요한 그 건물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이런 복원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의 그 고증과 또 그때 당시에 이 경희궁이라고 불려지는 여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참조해서 복원한 것입니다. 이 용비천 그 옆에 보면은 지금 독특하게 요즘에 흔하지 않은 돌 미나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서울에서는 드문 일인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생한 미나리가 여기에 있네요. 여러분 흔히 경희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1617년에 여기를 경희궁을 창건할 때는 바로 이름 자체를 뭘로 지었느냐, 바로 경덕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희궁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바로 경희궁은 그 원래 이 집터가 바로 정원군 인조의 아버지인데요. 이 집을 바로 그 궁궐터로 삼은 것입니다. 광해군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경희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물론 이제 후대에 영조가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한 10명의 왕들과 관련이 된 뭐 낳거나 또는 죽거나, 그리고 또 즉위하거나 이런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창덕궁과 함께 조선 후기에는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정원군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정원군 이부라고 바로 인조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사실은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광해군이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의 아들이 이후에 군사구태타로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광해군이.
그래서 광해군은 이거를 짓고 나서도 여기서 생활을 못하고 이제 강화도로 귀양 가고 제주도로 귀양 가고 뭐 이랬었죠. 참 이렇게 궁궐을 만들고 나서 쫓겨났는데 이제 그 부분은 광해군 인조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저 경희궁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거는요, 영조 때 개명이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원래 경희궁의 이름은 바로 경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원군이라고 하는 선조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의 아들인 인조가 무엇을 시도하느냐면, 왕으로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시호인 경덕의 발음이 같아서, 그래서 바로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왕의 이름이라든가 시호 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왜 똑같이 선조의 아들인데 왜 쫓겨났느냐? 북방 정책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은 군사구태토의 명목은 폐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지만 당시의 조선시대에 수많은 폐륜 행위를 저질른 그런 왕들도 버젓이 권력을 뺏기지 않으면 세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귀양살이하거나 쫓겨날 일은 별로 없었죠. 조선시대 때 조나 종으로 불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광해군과 연산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바로 그 광해군이 후금과 명나라와의 그 패권 경쟁, 그 전쟁에서 바로 실리적인 외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곳이 어떤 건물이냐면 태녕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설명에서는 이게 이제 특별한 용도가 규명되지 않은 그런 건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클테자에다가 편안할 영자이기 때문에 크게 편안한 집, 다시 말해서 이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했던 집으로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경희궁은 바로 그 영조가 굉장히 좋아했던 공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영조의 어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초상화가 요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 다양한 바로 용도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영조와 정조는 바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실학사상, 실사구시의 사상을 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사실은 영조나 정조가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제 생산력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그런 실학이 태동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조는 사실 그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그
통치기관, 전통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와 다르게 바로 통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통치기간이 왕으로서 재위기간이 52년간, 그 다음에 또 꽤 장수를 했죠. 예, 84세까지 생을 누렸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00세 이상의 생을 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이제 정조라고 하는 또 뛰어난 임금이 결국은 영조의 그 여러 가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개혁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나 왕 중심으로 사실은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를 바라볼 때도 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거기에 헌신했던 수많은 그 농민들,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죠. 왕조 중심의 사관을 영웅사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수의 백성들의 삶, 그 다음에 어려움, 또 그 사람들의 희노애락, 백성들의 희노애락을 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일종의 민중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그 다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가치들을 창조해내는 것도 결국은 민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궁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세계적인 역사 유적지를 이렇게 다녀볼 때도 아마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시각이 다를 겁니다. 옛날에는 왕 중심이었죠. 왕조 시대에. 물론 왕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 왕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면, 그러면 바로 그게 성군이 되는 거고 훌륭한 왕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왕의 심정으로, 지금 요 앞에 바로 숭정전 앞인데요.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여기 쭉 늘어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품계석이 쭉 있죠. 그리고서 한번 왕이 행차하는 기분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왕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일반 백성들의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설치하고 또 이후에 이 궁궐을 관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제대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조선시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살피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경희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가, 그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거나 주권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 경희궁은 상당히 조선 후기에 중요한 궁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근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경희궁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 동쪽으로는 지금 구세군회관, 거기서부터 서쪽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대한 그러한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통감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1905년
을사나기약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바로 통감부 학교를 세웁니다. 경희궁의 저 서쪽 편에 세웠었죠. 그러다가 1915년에 바로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중학교를 세웁니다. 경성중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1915년이죠. 이 과정에서 경희궁의 수많은 건물들,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그 중요한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주권을 빼앗기면 사실은 그 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중한 문화재들이 약탈당한 거를 여러분들이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바로 그런 약탈 행위를 하고 이어서 식민 지배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랬던 역사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거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제3세계에 대한 책임, 또 이전에 식민지를 경영했을 때에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희궁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역사문화답사 자체를 이렇게 해보는 거는 저의 경우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문화답사를 원래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 경희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수많은 건물들이 궁궐이 훼손되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주권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다시는 외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역사문화 답사의 그 기본적인 취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흔히 지금 분단 체제 하에서 남이나 북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전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민족이 전쟁이 아닌 평화, 그리고 분단이 아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 이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분단 체제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요구, 이익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드 배치가 철회돼야 되고, 전쟁이 아닌 그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드 배치는 철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정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 힘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이익이 최대한 보전되고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문화답사를 상당히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경희궁,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러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실천을 최대한 한다면, 바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 쭉 살펴보셨는데 나중에 또 만나도록 하죠. 예,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